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어서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목표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세 곳이 있죠. 아우디우카, 로보티네, 헤르손 전선인데요. 우크라이나 반격이 치열한 곳이죠.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공방전을 하면서 점진적 진격을 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흑해함대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 포병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토크마크 멜리토폴을 향하는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우카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고 있긴 하나 도네츠크 진격을 향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 변화 없이 겨울을 맞이할지 우크라이나로서는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일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믿음직한 우방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에 나서면서 미국 정가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마이크 존슨 공화당이죠. 연방 하원 의장이 새로 뽑힌 점도 전쟁 수행에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죠. 그가 내년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크는 지난달 현지 시간 31일 군 관력 고문 등으로 꾸려진 우크라이나 사절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국 정계를 상대로 추가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사거리 320km짜리의 탄두, 그 다음에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 또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적 주변 환경 변화에 미국 정가에 찾아가 간절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수도 키이우 사수와 동부 러시아 점령지 탈환전을 지속하기 힘들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며칠 전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클레멘코 내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하루 동안 10개 지역의 정착촌 118곳이 러시아의 포격을 받았다고 밝히는데요. 이것은 늘상 있어 온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틈타서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 움직임에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포병이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공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죠. 드론 전쟁 역시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출격한 드론 20대 가운데 1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요. 러시아 역시 접경지인 브리안스크와 쿠르스크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로서는 참 김 빠지는 일이죠. 북한은 이 판에, 즉 전쟁판에 폭탄 팔아서 돈벌이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요. 하마스 팔레스타인 정파에게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팔았는지 그냥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정원의 분석으로는 김정은이 전면전 연습에 돌입했다고 보고하고 있죠. 포탄을 팔아먹어버리는 판국의 전면전 연습이 제대로 될지는 상식적으로 의문입니다. 미국 의회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두 나라, 즉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죠.
오스틴 장관은 10월 30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두 나라 지원을 위한 68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106억 달러,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444억 달러 등을 최종 요청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 내에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과 민간인 보호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취임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용 긴급 예산안을 놓고 여러 차례 반대표를 던졌죠. 오스틴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강해질 것이고 전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진 법안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해서 올라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략은 민간 시설을 폭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고 현 전선의 방어선을 인간 파도타기 소모전을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꺾고 전쟁에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간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에 단단한 각오를 굽혀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은 러시아와 핀란드 간의 국경 관련 얘기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핀란드와의 국경 관련 협정을 종료한다라고 통보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10월 27일 보도했습니다. 10월 25일이죠. 러시아 외무부가 안티 헬란텔의 러시아 주재 핀란드 대사를 불러서 내년 1월 24일부터 국경 협력 증진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난 2012년 4월 13일 헬싱키에서 체결된 국경 관련 협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의 국경 관련 우호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금년 들어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핀란드 입국 비자 발급, 차별과 무역 경제 지역 간의 유대, 직접적인 인적 접촉 등에 대한 단절을 포함하는 핀란드의 이러한 대러시아 대결적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 중의 하나로 바로 국경 관련 협정을 파기하는 겁니다. 앞서 핀란드는 지난 3월 러시아의 국경 중 200km 구간에 대한 철조망과 야간 감시 장비 설치 등 국경 강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운 거죠. 4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도 핀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폐쇄와 핀란드의 국경 방어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주 러시아 핀란드 외교관 9명을 첩보 활동 이후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었죠.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 1,300km에 달하는 기나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국 위치에 남아 있었죠. 그랬는데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시하면서 이제는 서방 국가와 동맹 관계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러시아와는 대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는 이제 신냉전 사회로 완전히 진입했는데요. 한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적 독재국가, 한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적 독재국가, 다른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가진 미국과 서방 세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소련 붕괴로 냉전이 영구히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 지구처럼 불행히도 새로운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